안녕하세요.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. HLB 42회차 BW 발행 결정 공시 내용 살펴봐 드리고요. 주가는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라운드 피규어 가격인 5만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.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, 제약, 테라피utics,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데일리 기사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자산운용사 이 자본 유치 관련되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 공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5시 26분에 이제 공시가 나온 거예요. 메자닌 쪽으로 보통 10이 아니면 BW죠. 예. 그래서 이번에는 BW 관련되는 부분입니다. 42회차고요. 자,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기명식이니까 이거는 무기명식이 아닙니까? 대상자가 이제 있는 부분들이고요. 회사가 발행할 때 보증은 해주지 않고 이제 공모가 아니라 사모니까 지정해 주는 거죠. 이 비분리형이라고 하는 말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에는 사채도 있고 신주 인수권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비분리형이라고 하는 말은 별도로 이제 신주 인수권 관련되는 부분들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BW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 이제 금면 총액 같은 경우에는 1998억이에요. 예, 1998억이고, 그 다음에 해외 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발행 지역은 홍콩입니다. 이 MLR 관련되는 부분 내용을 보면 이제 홍콩에도 브런치가 있어요. 예, 영국계 이제 헤지펀드인데 홍콩에도 이제 있다는 부분들, 그리고 자금 조달의 목적에서 타법인 정권 취득 자금으로 1698억 정도, 그 다음에 운영 자금으로 한 300억 가까이 지금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분 취득 관련되는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목적상으로도 재무적인 투자라기보다 전략적 투자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사채이율 자체는 평소에 이제 메자닌 쪽에서 발행될 때 표면금리나 만기 이자율 대비해서 높습니다. 여기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고요. 그 다음에 사채 만기는 2030년 11월 13일. 보통 HLB 쪽에서 나가는 10이나 BW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만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간이 좀 더 길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행사 비율 관련되는 행사가액이 가장 중요하죠. BW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48,917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만원대 이제 부분에서 이 위로 늘어갔을 때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가 하기 때문에 이 행사 가액 자체가 현재 주가보다 이제 윗단에서 아예 이제 높여서 행사 가액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전에 이제 10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윗단에서 지금 돼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주식 전체 총수 대비해서는 한 3% 정도. 그 다음에 권리 행사는 내년도 말이에요. 내년도 말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1년 정도 뒤에 이제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동일한 형태다. 기존에 이제 BW 10이랑 봤을 때. 그 다음에 최저 조정 한도. 그러니까 리픽싱 했을 때 이제 최저 한도가 34,000원이니까 10일을 발행했을 때 최근에 이제 HLB 같은 경우는 28,000, 29,000원대 대비해서는 좀 위에 있는 거죠. 예,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좀 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콜옵션,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. 풋옵션은 보유자가 만기되기 전까지, 그러니까 납입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부터 풋옵션 하니까 요것도 이제 기존보다는 풋옵션 행사하는 날이 좀 길고요. 그 다음에 콜옵션은 회사가 이제 조기에 이제 상한을 요청하는 겁니다.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.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어떠냐면 다음에 사유 발생 시 조기 상환이 가능한데 납입일 1년 이후에 만기되기 7영업일 전까지,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제 콜옵션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2,500만 달러 범위, 이러니까 전체가 한 2천억대다라고 하면 여기
내용을 보게 되면 요게는 한 뭐 300억 정도니까 뭐 나누어서 행사를 가능하고 30일 연속 거래일, 그러니까 한 달 연속으로 거래일 중에서 주가가 행사가액 가끔 있잖아요. 48,000원대. 그거보다 115%, 그러니까 이제 뭐 페리티 비율 자체가 이렇게 높았을 때 주식으로 전환해도 수익이 이제 높아지는 뭐 그런 지점이 계속 되었을 때는 회사가 이제 조기로 상환해서 뭐 하는 형태, 그러니까 좀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그 주가하고 그 행사가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 때 그 회사가 이제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조건이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미상한 채권 규모가 최초 발행 채권 규모의 10%, 그러니까 뭐 남아있는 부분들이 클린업 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0% 미만일 때는 또 조기 상환 청구권을 또 할 수 있다.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납입일은 11월 13일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이 3일이니까 13일 이후에 이제 납입이 되었을 때부터 아까 그 옵션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정들이 이제 잡힌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이사회를 했고, 그 다음에 3호 발행이니까 정권생교수 관련되는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부속적으로 이제 계속 밑단에 내용들이 세세하게 좀 돼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콜옵션 관련되는 부분들은 내년도 11월 13일 이후부터 만기일 7영입 이전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분기마다 2,500만 달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페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주가하고 이제 전환가액하고 그걸 나눈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BW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으로 페리티라는 말 자체가 같다는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주가하고 그 전환했을 때 동일한 게 이제 100이거든요. 그럼 페리티가 115라고 하는 말은 이 전환 가격보다 주가가 위에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100보다 높아가게 되면 이런 BW나 CB 가진 사람들은 수익이 나는 거죠. 근데 이제 전환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한 2주 정도 걸리니까 이런 시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이 채권 보유자들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, 이런 조건을 감안하면 50% 상한 옵션이 있다. 그 다음에 미상한 채권 비중이 10% 미만일 때는 전액 상한 뭐 옵션이 있다. 그 다음에 가세 사유에 관련해서 전액 상한 옵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항상 이제 팔로업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액 상한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상장 폐지되었을 때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에스크로 계약 관련되는 부분들은 발행 대금 중에서 일정 어떤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기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할 의무가 있다. 이렇게 좀 돼 있죠. 그 특정인 관련해서 기존의 사채 발행 관련되는 부분은 LMR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2번 정도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LMR 이제 멀티 스토리지 마스터 펀드 리미티드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이 뭐 대표이사가 뭐 벤 레빈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. 그래서 이 헤지펀드 쪽이니까 막 자세한 내용들이 뭐 나오진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운영자금의 어떤 기타 자금의 경우 관련되는 부분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부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전체 금액이 뭐 한 300억대 정도, 나머지 관련되는 부분들은 엘레바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취득자금 관련되는 부분, 그러니까 HLB가 거의 이제 그 엘레바의 100% 자회사 형태니까 여기 관련되는 엘레바에 뭐 투자하는 형태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밑단에 보면 이제 엘레바가 스폰서 형태로 돼 있고 지금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재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재제출 준비 중인 상황이죠. 그리고 재제출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억셉턴스 레터를 받아서 클래스 1이나 2를 받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2 기준을 보면 내년 뭐 상반기 정반이 되면 최종적인 뭐 결과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
그래서 이제 HLB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공시가 이제 교환사채 관련되는 부분 15회차 내용이 있죠. 요거는 기사에도 뭐 같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요 금액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사채 금면 총액에 보면 한 뭐 70억대 정도입니다. 그래서 생명과학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교환사채죠. 교환사채는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나중에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주식은 HLB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의 흐름들을 애프터마켓에 이제 뭐 거래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생명과학은 이제 이 부분들이 해당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이제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고 HLB 같은 경우에는 5시 넘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52,000원 7%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그 다음에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연동하면서 4% 올라가면서 16,000원권 밑단으로 올라갔죠.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제약 같은 경우가 이 5일선 정도에서 3일 정도 조정받다가 좀 더 밑으로 올라가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까지 좀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일선 지지를 좀 받아서 다시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하는 돌파 후에 태깅 기대가는 윗단으로 올려놨죠. 수급상으로는 HLB가 오늘 뭐 프로그램 외국계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고 창구 쪽에서 보시게 되면 삼성이 금요일에서 오늘도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. 삼성창구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창구가 중요한 이유 자체는 작년도 7월달에 급등할 때 삼성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집중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창구도 계속 뭐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공매도 쪽에서 커버링이 일정 부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매도.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오는 어떤 매수 창구가 어떻게 되느냐, 공매도 커버링이 들어오느냐. 근데 거래량이 이제 시간에까지 반영해서 이제 한 260만 주니까 애프터마켓에서 100만 주 이상 거래가 일단은 이 재료로 올라갔고 이 부분들이 계열 종목의 순환매라든지 내일 이제 거래가 진짜 뭐 베스트한 건 500만 주, 1000만 주가 터지면서 5만원대 이제 안착 흐름으로 이제 가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.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시간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서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일봉상으로는 파라볼릭에서 하락 전환이 나왔습니다만 내일 다시 돌려내는 흐름이 요 이제 24일의 양봉 기준으로 4,000원 이탈을 하지만서 양봉이 좀 나오느냐 여부. 내일 또 순환매 쪽으로서 계열 종목의 흐름들도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테라페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보합세,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한 4% 빠지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갔는데, 자, 이 부분들이 여기도 이제 애프터마켓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HLB하고 제약 쪽에서만 흐름이 조금 있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도 이 부분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